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처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정말 복 받으셨네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제가 이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제품을 섭취하고 얻어가는 혜택들과 내가 앞으로 어떤 혜택을 받아갈 건지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 너무 놀라실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엠브로토스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제가 아침에도 사실은 엠브로토스와 퓨어와 모서리를 딱 마시면서 내 세포에 샥 샤워를 하고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세포가 이렇게 탱글탱글 살아난 듯한 느낌의 한국의 이미지의 엠브로토스의 이고요. 엠브로토스의 출발 나라였던 미국이죠. 미국의 지금 현재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라벨을 보게 되면 한국에는 알로에 겔로 이렇게 엠브로토스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글리코 뉴트리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차이가 있지? 왜 알로에 겔이 아니지? 라고 보게 되면 글리코는 그리스어로 달다, 달콤하다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등재를 할 때에 아직까지 탄수화물에 대한 게 표기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엠브로토스의 핵심 물질이 무엇이에요? 라고 해서 그냥 대표 물질인 알로에 겔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엠브로토스는 우리가 식약처에서도 알지 못하는 이 탄수화물 영양소를 여러분들께서 맞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표현해 놓았나 봤더니 제1혁명은 천연두의 발견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2혁명은 페니실린의 발견, 제3혁명은 DNA 이론의 정립, 제4혁명을 글리코 영양소의 발견이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우리 많은 분들이 아마 특허 내용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미국 특허청의 특허 심판관 존 롤린스 박사님은 뭐라고 표현해놨냐. 글리코 영양소의 발견은 건강산업의 혁명이라 할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글리코 영양소가 생화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의약품이나 영양소과는 다른 인체의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말 글리코 영양소의 집약체인 엠브로토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그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알로에 겔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류의 이대한 발견이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대 때부터 사용되어진 이 약용식물이 되겠고요. 빛이 2200년 수메르인의 알로에 효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메르인은요, 지금까지 알려진 인류 최초의 문명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C 1500년 경에는 이집트 파피루스의 알로에 효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집트 하면 우리 누가 많이 딱 연상이 되나요? 클레오파트라 연상이 많이 되죠. 클레오파트라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 또한 알로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BC 230년경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 시에 군사들이 상처가 났을 때에 이 상처 치유를 알로에를 통해서 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알로에를 휴대하고 다녔구나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800년경 풍속화가인 페드로리 롱기라고 하는 이 화가는 그림의 약재상이라는 그림에서 또한 이 알로에가 이렇게 화분째에 놓여지게 되죠. 이처럼 알로에베라의 효능은 굉장히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로에베라의 베일이 벗겨지게 되는 이 엄청난 불기둥과 함께 밝혀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1945년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는 1945년도에, 대한민국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기쁨을 만끽을 했지만, 일본은 미국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온폭 피해 사망자만 해서 8만 명에 다르게 되고요. 이 방사능 사망자가 70만 명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망자를 발생함과 동시에 또한 생존자들은 방사능 노출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피부의 화상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일본의 이 원자폭탄 투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미국 정부는 어떻게 되냐면 역으로 핵무기 공격을 우리나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이 대비책으로 방사능 노출로 인한 심각한 그 피부 화상 치료법을 찾는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50년대 초에 미국과 러시아 등 핵무기 개발에 관심 있는 나라들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뉴멕시코 로스 알라모스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게 되냐면 이 화상법 치료법을 찾는 데 연구를 하게 되고요. 많은 문헌을 찾게 돼요. 그 과정 중에 고대 때부터 알려진 알로에가 피부 손상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 토끼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끼의 배 부위에다가 이렇게 방사능을 노출을 널찍하게 해놓은 상황이 돼요. 그 과정 중에 첫 번째 이 배 부위에는 아무것도 그냥 방사능 노출 그대로인 상태로 놓게 되고요. 이 두 번째는 신선한 알로에 베라겔을 바르게 됩니다. 세 번째 배 부위에는 한 일주 정도 지난 알로에를 바르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었나요? 네. 두 번째 신선한 알로에 바른 부위만 이렇게 이 심각한 피부 화상이 완전히 깨끗해진 상황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 알로에 베라겔 어떤 활성 성분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30년이 지난 1980년대에 에이스 만난이라는 거를 한 과학자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잠깐 알로에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알로에 구조를 보게 되면 알로에 겔은 수분이 99.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영양성분이 0.5%밖에 되지 않아요. 이 0.5% 중에서도 다당체는 영양성분의 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미량의 이 다당체 중에서도 이걸 또 인수분해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다당체 안에서도 만난, 아세틸레이트 만난, 펙틴, 글리콘 만난이라고 하는 것들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다당체를 만난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아세틸레이트 만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로에 신약 개발 프로젝트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떤 성과를 이뤄냈나. 알로에가 면역 기능 억제에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또한 알로에의 많은 기능 물질 중에서도 중간 크기의 중간 다당체가 면역 증진에 가장 효과가 좋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고요. 이 중간 크기의 중간 다당체가 무엇이냐? 아세틸레이트 만난이 이 면역 증강의 주역임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세틸기를 함유한 만노스가 100에서 200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에이스 만난이라고 앞서 알로에 베라겔의 활성 성분이 에이스 만난은 즉 아세틸기를 함유한 만노스가 100에서 200만이 되어야 된다라고 미국 화학학회와 미국 연방의회와 미의학협회에서 정의를 해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도 또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 글리코 영양소를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저 알로에 딱 제품 받아보고, 우리 엠브로토스 제품 받아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알로에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알로에 먹으면 몸이 냉해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하고 위내시경이랑 장내시경 때 까맣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아세틸기를 함유한 만노스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세틸기를 함유한 만노즈만이 정말 면역 증강에 효과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자량이 100에서 200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우리 다당체에 에이스 만나 들어있어요 라고 가져와서 정말로 딱 뚜껑을 열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많아야 30만에서 50만밖에 되지 않는다. 이 원자량과 아세틸기를 함유한 만노즈가 진짜 알로에다. 시중에 있는 알로에는 알로에가 없다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만노즈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만노즈가요. 활성도 높은 면역
조절 물질을 관여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역이 높다, 낮다. 그럼 대부분 저 또한 공부를 하기 전에는 면역이 높으면서도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면역이 높았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알러지라든지 천식, 두드러기, 비염 등 면역이 높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면역이 낮았을 때는요. 감기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암이라든지 B형 감염, C형 감염 등의 면역이 낮았을 때 올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또한 내 몸에서 적이 들어온 거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자가면역 질환. 결론은 면역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는데 이걸 높고 낮고를 누가 조정을 하지 봤더니 이 사이토카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만노즈가 그거에 분비를 촉진을 시킨다고 한다는 거죠. 즉 조절이 되어야 된다.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혈압도 높아도 안 되고 저혈압도 안 되고 갑상선 항진도 안 되고 갑상선 저하도 안 되고 이렇게 그 기분이 이렇게 흥분이 되지 그것도 안 되고 우울해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은 이 만노즈가 조절이 돼야 된다라고 이 물질이 이 핵심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에이스 만나는 무독성의 천연 면역계 조정자라고 다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먹어도 되나요? 임산부가 먹어도 되나요? 네, 무독성의 천연 면역계 조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가 이 만노스를 발견을 했나라고 봤더니 이 만노스는 빌 메가넬리 박사님에 의해서 1980년대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분은 사실은 이분이 어렸을 때에 사실은 폭죽놀이를 하다가 폭죽이 터져가지고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에 알로에를 얼굴에 발라줬는데 그게 깔끔하게 화상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웠고 이 너무 놀라운 경험 때문에 화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의대까지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의대에 딱 입학하자마자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담당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담당 지도 교수님께서 이분이 그 의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한 것이 이제 알로에라는 그거를 문헌을 막 찾고 있는데 그게 전혀 나와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담당 지도 교수님께 교수님 사실은 제가 이 알로에에 이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효과를 보았는데 왜 이게 나와 있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교수님께서도 사실은 나도 이 알로에에 대한 효능을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효과가 있고 어떨 때는 효과가 없어가지고 이 생리활성 물질을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혹시 네가 이거를 알아보면 어떻겠니 하는 과정 중에 그 과정 중에 사실은 이 1950년도부터 이어오던 이 알로에에 관한 연구가 이 대학교의 그 국제과제 연구 수행으로 이 교수님께 미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교수님이 맞다. 빌 메가넬리가 이 알로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해가지고 이 빌 메가넬리를 통해서 국제과제 연구 수행을 따른 담당으로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빌 마가넬리 박사님이 발견한 게 알로에 유효 성분이 만노즈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 만노즈를 발견하고 이 박사님 너무 놀라웠다고 해요. 사실은 이 만노즈가 단백질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탄수화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긴 체인처럼 되어 있는 이 탄수화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로에를 딱 자르고 나면은 거의 효소작용에 의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분자구조가 다 흐트러졌는데 이 부분을 분자구조로 안정화를 시켜가지고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탄생된 게 만노즈라는 제품의 이 브랜드 네임이 메나폴이 개발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이렇게 메나폴이 블랙라벨로 딱 하니 우리 손에 지금 주인공으로 잡히게 되는 거고요. 이 메나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통기한이 얼마인 줄 아세요? 유통기한이 5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안전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언제든 딱 뚜껑만 열어도 이게 자르는 순간 효소 분해 전혀 그런 걸 다 안정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단한 물질을 이 약으로 승인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 딱 승인을 받으려고 식약처에 등록을 하려고 봤더니 식약처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화학 구조가 표현이 되지 않으면 약으로 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에 이분이 난간에 복잡하게 된 거예요.
이런 화학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정말 운명과도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탄수화물을 전공한 알렉시스 에버랜드 박사님이 떡하니 이분 앞에 오게 됩니다.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 이 UPS 트럭 기사가 이 빌 메가넬리 박사님 앞에 알렉시스 에버랜드 박사님을 딱하니 앞에 모셔다 놓는데요. 어떤 상황이 되게 되냐면 이 알렉시스 에버랜드 박사님은 1980년대에 정말 탄수화물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그때 당시 80년대 탄수화물은 거의 대학에서 한두 곳밖에 전공을 하지 않은 분야였는데 이분이 탄수화물을 전공을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딱 받았는데 졸업을 하고 났는데 이 탄수화물을 알아주는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이 그냥 제약회사의 품질관리부에라도 취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딱 택시를 타고 왔는데 이 택시가 엉뚱한 곳에 내려준 거예요. 비는 쏟아지죠. 그래서 이분이 딱 그 UPS 트럭 기사, 지금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택배 기사거든요. 그 택배 기사에게 자기를 전화를 쓸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달라라고 해서 딱 온 곳이 어디였냐면 빌 메가넬리 박사님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과 함께 어떻게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나온 이제 안정화된 분자 화학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노즈가 이렇게 화학 구조가 탄생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가지고 이제 진짜 식약처에 등록을 해야 되기 위해서 임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을 등록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을 찾아가게 되냐면 이 레지 맥다니엘 박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레지 맥다니엘 박사님께서는 의사들이 존경해서 의사들한테 존경받는 상을 받는 분이셨고요. 임상연구의 대가이십니다. 근데 이 레지 맥다니엘 박사님과 함께 이 연구에 들어가게 되죠. 어떤 분한테 그 면역 물질을 먹이게 되냐면 1980년대에는 그 제일 면역에 큰 문제가 있었던 분이 에이즈 환자였던 거예요. 저도 사실은 80년대 또 에이즈 그러면 제 옆에서 누가 지나가마가도 제가 에이즈가 걸릴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이 에이즈 환자에게 만노주를 90일간 주스 형태로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71%의 에이즈 환자들의 이 HIV 수치가 향상되는 결과치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합병 증세도 사라지게 되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1980년도 초에 이거를 엄청 홍보를 해가지고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만노주가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이분들이 여기서 물러나야 되나요? 네, 다시 확정 연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 메가넬리 박사님과 레지 맥다니엘 박사님께서는 결과 입증을 위해서 확정 연구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에이즈 환자 그룹 대상으로 해가지고 90일간 임상을 해가지고 69%의 향상치를 다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오차보니가 거의 미비하죠. 확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FDA의 약으로 승인받기 위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이 FDA에서 약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1단계 독성 실험, 2단계 상호작용, 3단계 치료 효과라고 하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되어야 약으로 승인을 받는데 이 만노주가 아무리 먹여도 실험용 지가 죽지도 않고 약물 간의 상호작용도 없고 치료 효과가 여러 가지라는 이유로 약 등재에 실패를 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뒤에 정확하게 우리 2교시의 Q&A 시간에 풀어드릴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약으로 등재가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거죠. 만약에 이게 약으로 승인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엠브로토스가 우리 손에 있었을까요? 네. 병원에서 아마 이게 의료보험 처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있잖아. 이게 암에 좋은 제품이 있대. 이런 소문으로만 듣지 않았을까. 풍문으로 들었어.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으로 등재를 실패하게 되고요. 이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 회사의 매출이 1년에 2천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7년을 가게 됩니다. 회사가 유지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회사가.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고민을 하게 되죠.
제품 판매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다가 교회에서 이 레이 로빈슨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레이 로빈슨은요, 미국 텍사스에서 유전 있잖아요. 유전을 7개나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다음에 CEO신데요. 마케팅의 거부였다고 한다는 거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렇게 판매를 하면 안 되고, 이 탄수화물을 공부를 시켜야 된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한 이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에 여러분들 뭐 먹었는데 더 아파. 라고 하는 호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호전 반응도 교육을 시켜야 돼. 라고 하면서 이분한테 소개를 받은 샘 캐스터를 통해서 맨하테크가 창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 레이 로빈스는 맨하테크의 1호 사업자가 되고요. 지금 전 세계 우리 HMD의 탑리더 대표님과 공동 1위를 하고 있는 공동 1위 3스타에 올라와 있는 분이시고요. 샘 캐스터를 통해서 회장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모두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죠. 이렇게 해서, 자, 1980년도에 빌 메가넬리에 의해서, 만누즈가 발견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과학계에서는 1992년도, 94년도에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1994년도에 샘 캐스터에 의해서 맨하테크 회사가 창립이 되게 되는데요. 결론은 이 맨하테크가 그냥 이 회사가 그 돈을 벌어야지 하고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라, 이런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네트워크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완전히 다른 네트워크 회사다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92년도, 94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내용이 95년도에 네이처지에 어떻게 기록이 되게 되냐면, 이 네이처지는 3대 과학 저널지의 하나입니다.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실리는 게 꿈이야라고 하는 그 과학 저널지 중에 하나의 네이처지에 이렇게 이미지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그 네이처지 표지 모델로 딱 하니 실리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라고 봤을 때에,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에서 발견된 당사슬 하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풀 살아있는 세포에 지금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나풀 이는 살아있는 세포고요. 이 세포에 보게 되면 이 솜털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무엇인가 봤더니 얘가 8가지 글리코 영양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풀한 이 세포가 당사슬, 이 촉수, 이 당사슬, 그리고 이거가 탄수화물이다라고 보도를 하게 되죠. 이게 8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탄수화물은 뭔가요? 에너지 공급원이야. 그리고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고, 또 많이 먹게 되면 당 수치를 올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때 네이처지에 실린 내용이 뭐냐면 2가지 기능을 하더라. 에너지 공급원뿐만이 아니라 세포의 기능을 담당하더라라고 새로운 완전히 다른 관점의 세포의 기능을 얘기하게 되죠. 이 기능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당사슬이 하는 역할이 이 표지 모델에 실렸던 이거 기억하시죠? 이미지.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속에서 이게 각종 영양소를 인지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인지하고 해서 면역작용을 하더라라고 해서 표지 모델로 실리게 되고, 이게 정보교환을 한다. 즉, 내가 먹은 음식들 속에서도 내가 먹은 음식 속에서 음식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항생소도 들어오게 되고 많은 첨가물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양소는 세포는 쏙 놓고 싶고 이런 첨가물은 받아들이지 않고 싶잖아요. 근데 누가 해? 이 세포에 있는 이 촉수들이 받아들일지 배출을 시킬지 결정을 한다는 거죠. 또한 내가 숨을 쉬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안 들어오고 싶죠. 이걸 누가 인지를 해요? 이 촉수들이 다 인지를 하게 되고 산소만 쏙 넣게 되고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면역세포한테 명령을 잡아먹게 하더라. 이것들의 모든 관장하는 것들이 이 당사슬이 하더라라는 것들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은 사실은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의 세포에 우리가 사람의 모발이 한 8만 개에서 10만 개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 세포의 촉수 하나도 10만 개로 어마어마한 당사슬로 풍성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현대인 중에서도 소화도 잘 안 되고 자꾸 먹고 나면은 불편하게 되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봤더니 3, 4만 개의
당사술밖에 없더라.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분을 봤더니 만개 이하더라 라고 당사술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당사술이 하는 역할은 어디에 내가 먹은 영양소가 필요한지 영양소를 곳에 싹 넣어주게 되는 거죠. 어디에 칼슘이 필요하구나, 어디에 비타민이 필요하구나를 알아서 넣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어디에 상처가 났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넘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약을 발라야지 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르게 되지만 우리 깜깜한 세포는 얘가 누가 상처가 났는지 누가 알지? 그런 것들을 다 이 글리코 영양소, 당사슬이 한다는 거죠. 이 탄수화물 영양소가. 그리고 너는 떨어져 나가야 될 암세포야. 너는 떨어져 나가야 될 지덧이야. 네 몸에 다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을 누가 다 명령을 내리게 되냐면 이 당사슬이 하더라라는 것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한 번 의학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96년도에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1996년도에 전 세계 거의 70% 이상의 의대생들이 배우는 학부의 생화학 교과서가 개정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게 되냐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들은 반드시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들의 언어는 세포 표면에 있는 복합단지 촉수가 다른 세포 표면을 건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8가지 세포 표면 8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밝히게 되죠. 그런데 앞서 빌 메가넬리 박사님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게 이 만노즈 하나를 발견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흥분된 마음으로 빌 메가넬리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 내지맥단님 사무실로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학부의 생화학 교과서에 이 8가지가 보고가 됐어. 이 8가지가 세포들의 언어를 담당하고 있어 라고 하게 되고 그거를 빌 메가넬리와 레지맥달리 박사님께서 8가지를 다 밝혀내게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핵심 물질이 무엇이라고요? 알로에베라에 들어있는 만노즈가 가장 중요한 당질이다. 8가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만노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게요. 세상에 없던 기술 엠브로토스가 엠브로시아라고 하는 신들의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탄생이 돼서 우리들 손앞에 있다고 한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이 엠브로토스 있잖아요. 이 엠브로토스가 뜨는 곳 있잖아요. 이 가루로 되어 있죠. 벌크 타입. 이게 어디를 떠도 8가지 글리코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과학이구나. 내가 어디를 손가락을 뜨더라도 다 8가지가 내가 한 스푼을 통해서 2스푼을 통해서 용량을 통해서 다 먹을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8가지는 전 세계 6천여 가지의 식물을 조사하고 분석해가지고 발견된 물질이게 되겠고요. 알로에베라에서 발견된 게 무엇이냐? 알로에베라에서는 만노즈를 발견하게 됐다면 트라카카스 검, 구화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나무 송진 같은 데 있잖아요. 송진, 끈적거리는 송진 또는 또 펙틴, 버섯, 아카시아, 알긴산 이런 검류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다 하나하나 이 8가지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엠브로토스는요 8가지 외에 3가지의 당이 더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96년도에 의대생리 교과서와 개정이 된과 동시에 우리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낸 게 뭐냐면 엠브로토스가 출시하게 되고요. 현재 이렇게 엠브로토스 라이프로 우리 손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는 미국 특허청을 통해 가지고 발명 특허를 출발을 해 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북한까지 다 특허를 마무리한 상황이 되고요. 특허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보게 되면 보험 발명의 당 영양소 함유 식기 보조제는 상기 나열된 질환의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보험 발명의 식이 보조제는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는데 필요한 당 영양소를 환자에게 공급해 준다. 이 특허 내용 외에도 이게만 제대로만 들어가게 되면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몰라요. 한의원에서도 몰라요.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것들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이 혜택을 받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메나테크, 또 MBA 입교생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걸 딱 보여드리게 되면, 그래, 먹고 좋아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특허를 그렇게 그냥 보통 특허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런 약이 아닌 걸 가지고 이런 질병에 이런 제품을 투여해서 이런 치료 결과를 만든 곳이 없습니다. 없어요. 나 특허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질병에 따르는 특혜 결과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현대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암을 넘어서 치매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치매 알츠하이머도 좋아진대요. 파킨슨도 좋아진대. 너무 많은 결과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래, 약 먹고도 치매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생명이 좋아질 수 있나요? 이 다운 증후군이 현대의학으로 좋아질 수 있나요? 이 다운 증후군이? 염색체 이상까지도 좋아질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글리코 영양소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계시는 정보를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은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런 엄청난 프로시딩지를 통해서, 임상을 통해서 우리 손안에 있는 거고요. 이 임상은,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으로 승인 받을 때에 어떤 연구 결과를 하게 되냐면 실험실에서 연구도 하고, 동물 실험 연구도 하고, 쭉 해가 나가는 과정 중에서 임상실험까지 하죠. 근데 조금 다른 길로 말씀드리면, 제 아시는 분이 아직까지 백신을 아예 안 맞으신 분이 계세요. 코로나 백신.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활동을 하셨냐. 왜 그럴까요? 그분은 왜 백신을 그렇게 안 맞으려고, 사회활동을 기피하면서까지 안 맞으려고 하셨을까요? 네. 물음표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임상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1차, 이게 20명에서부터 출발하는 임상이 있고요. 1000명 이상까지 하는 임상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손에 갖고 있는 이 글리코 영양소는요. 75만 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 따르는 임상 결과를 안전하다. 그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으로 승인받지 못했던 이유가 안전성 때문에 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96년도에 의대생 교과서가 글리코 영양소가 등재가 되게 되고요. 또 우리는 엠브로토스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는 과정 중에 또 1999년도에 노벨상을 수상과 함께 또 한 분의 과학자가 우리 앞에 오게 됩니다. 이분은요. 스티븐 위전트 박사님이고요. 우리가 지금 그 MBA 단톡방에 지금 여러분들 다 초대가 되어 있잖아요. 잃어버린 영양소가 고기보 과제로 나가고 있는데 잃어버린 영양소의 저자분이시기도 하고 전 세계 대체의학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께 한번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은 줄을 서시오가 아니라 기다리시오. 예약을 하고 기다리세요. 1년, 2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이분은 어떤 분에 의해서 또 우리 메나테크의 회사에 오게 되냐면요. 그, 메나테크의 어소시에이트인 하다드라는 분이 사실은 전신마비로 누워 계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하고 어떻게 되셨냐면, 휠체어를 타고 일상생활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끔은 목발을 짚고 걷기도 하고 또 힘들면 이렇게 다시 휠체어를 타고 일상생활을 하고 이분이 얼마나 자기 삶이 놀라웠겠어요. 누워 계셨던 분이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시는 환경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 지혜로운 건 뭐였냐면 이거 글리코를 만나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내가 이거 먹고 좋아졌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일반 사람들한테 알릴 게 아니라 대단하신 분한테 알려야 돼 하고 찾아가신 분이 스티븐 위전트 박사님이고요. 이분을 뵙기까지 오랜 예약 기간을 통해서 1년 넘게 기다려가지고 찾아갔대요. 근데 이 스티븐 위전트 박사님이 막 이분이 뭐라고 하니까 잡상인 취급을 받고 쫓겨난 거예요. 근데 또 예약을 해가지고 또 찾아간 거예요. 근데 또 쫓겨났어요. 세 번째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스티븐 위전트 박사님이 이분이 마음이 아프신 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분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분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나한테 이런 걸 말씀하지 마시고
메나테크 회사에서 나한테 모든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검토해가지고 저는 수년간 대형 자연여보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경험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제품에는 능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은 후 간단히 말해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분께서 뭐라고 지금 한국에 지금 코로나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큰 이제 우리 코리안 메나 페스트라고 하는 큰 펜션이 또 11월 달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코로나 전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이 자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러브콜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브랜드 네임 때문에. 근데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는데요. 하지만 너무 계속 요구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연구실이 있냐. 그리고 연구실이 있는 데가 거의 없대요.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 연구실이 있는 데가 거의 없고요. 있다고 해서 가보면 정말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정말 앞으로 내가 메나테크와 20년을 함께 하시다. 정말 사명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이 우리 메나테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분은 당 영양소 없이는 아무리 좋은 비타민도 소용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메나테크는 1999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고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업의 안정성, 회사의 투명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위키백과에는 무엇이라고 들어있나 등재가 되어 있나라고 보게 되면 산업 분야는 의학, 대체, 웰니스. 우리 메나테크를 보고 있는데 다른 데 찾아보면 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그리고 형태는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주가가 950포인트, 1000포인트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1000포인트 가까이 이 나스닥 상장 이래로 오른 곳이 4곳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곳이 메나테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2003년도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나라고 봤더니 2003년도에 MIT 공대에서 세상을 바꿀 10대 신기술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자 영상, 무선 센서망, 주입식 조직공학 쭉쭉 해가지고 그중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인 생물학을 다루게 됐는데 그게 글리콘 믹스다. 이거를 글리콘 믹스를 떼놓고서는 세상을 바꿀 10대 신기술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글리콘 믹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MIT에서 세상을 바꿀 신기술이 메나테크 맞라는 거 어떻게 알아?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근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IT에서 이 10대 신기술을 발표를 하게 되고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을 때 각 10대 10대 신기술이 발표되는 회사가 다 왔겠죠. 근데 그때에 글리코 믹스를 담당하는 곳은 어디를 초대를 하게 되냐면 메나테크 회사를 초대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 키 큰 여자분은요, 제인 램버그라고 하는 메나테크 제품 담당 이사가 되게 되고요. 이 분은 누구냐면 하버의 생화학 교과서의 저자인 로버트 K 머레이 박사 분이시게 됩니다. 이분이 함께 메나테크 글리콘 믹스 부스에 떡하니 자리하게 되는 거죠. 즉, 10대 신기술에 발표됐던 거는 글리콘 영양소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먹어서 진짜 효과가 있어요? 네, 이분은 존 스튜어드 엑스포드 박사님은 왕립의학회 회원이시기도 하고요. 룸마티스학의 권위자이신 분이 슈가 프린트를 개발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 속의 당 영양소에 대한 프린트 정보를 통해서 특정 질병의 진단과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류마티즘 환자에게서 독특한 슈가 프린트의 패턴을 입증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8가지 글리코 영양소 중에서 갈락토즈라고 하는 한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에 류마티즘이 심각해지더라라고 입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향후 의료검사 분야의 표준이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또 2000년도에 2001년도에 과학계에서는 계속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되고요. 드디어 2004년도에 한국에 이렇게 메나테크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오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이슈가 2007년도에 일어나게 되죠. 그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에 2007년도, 2008년도, 9년도, 10년도, 11, 12, 5년 동안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긴 터널에 들어가게 되죠. 특허 무효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요. 악성 루머와 함께 과대 광고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다국적 제약회사가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해서 특허 무효 소송을 내게 돼요. 어떻게 자연계에 있는 물질을 한 회사에 물질로 내어줄 수 있냐라고 해서 특허 무효 소송을 내게 되고, 또한 설탕물이다, 가짜다. 결론은 5년 만에 승소 판정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글리코 영양소라든지 메나테크를 네이버에 요즘에 많이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2006년도, 7년도에 악성 루머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2012년도 승소 판정 이후에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와 이런 팩트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또한 특허청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특허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이 특허는 존재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사이언스지에서는 뭐라고 보도를 하게 됐냐면, Who wants glycobiology라고 하는 당 생물학은 누구의 것이냐? 당 생물학 누구의 것이에요? 라고 딱 발표를,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고 나서 어디를 보여주게 됐냐면, 메나테크라고 하는 회사 정경과 함께 임상을 했던 프로시딩지와 함께 그리고 개론. 지금 이 사이트가 닫혔죠. 그 다음에 엠브로토스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당 생물학의 주인은, 네. 바로 메나테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분의 과학자가 또 오게 됩니다. 공동 CEO이면서 최고 과학 책임자로 로버트 신호 박사님이 딱 하니 오게 되죠. 이분께 사실 말씀은 무엇이냐면, 기존 통념을 깨는 혁신적인 발견일수록 더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는 글리코 영양소 그리고 메나테크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논쟁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일부분으로 기존 통념을 깨는 혁신적인 발견일수록 더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과학으로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글로벌 과학 자문회의, 이 하얀색 옷을 입으신 분이 우리 스티븐 뉴전트 박사님이시고요. 이 스티븐 뉴전트 박사님을 의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모이게 되죠. 이분들은 메나테크에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월급을 주지 않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메나테크를 지킬 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이 메나테크를 지키지 못하면 인류의 건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1세대 엠브로토스, 2세대, 3세대, 지금 현재는 4세대 엠브로토스를 우리들께서 지금 접하고 있는 거고요. 이 4세대 엠브로토스는 2018년도에 다시 메나폴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엠브로토스 라이프,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들 뭐 인생 영화야 라고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탄수화물의 인생 작품인 엠브로토스 라이프 브랜드 네임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메나테크 회사는요, 1994년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독보적인 탄수화물 분야의 글리코 영양소의 과학적 기반을 한 회사고 네트워크 회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 세계 26국에 진출이 되어 있고, 정말 네트워크 쪽 아시는 분들은 중국의 진출이 어떤 신호탄을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직 메나테크는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지금 이 MBA를 청강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정말 아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R&D 비용에 엄청나게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포 홈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평가하는 기관에서는 메나테크를 그레이드를 AAA 플러스입니다. 나는 몰라. 대부분 얘기하면 나 메나테크에서 모르는데 너무 모르죠. 이런 특허 분쟁 때문에라도 너무 많이 아픔을 겪고 있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AA, 나는 모르지만 평가기관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회사를 많이들 알고 있는 부분이 아메이죠. 아메이는 AA 플러스, 뉴스킨,
허벌라이프, 애터미, 그리고 또한 네, 유니시티, 에이본, 시크릿, 아모레 퍼시픽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레이드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보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라고 봤을 때에 2020년도에 우리 메나테크는요 9등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8을 했습니다. 또 다른 비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메나테크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또 다른 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를 통해 가지고 정말 혹시나 블로그를 활용하시는 분들,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 많은 이런 그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희소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또다시 한번 제 도약의 중심을 가고 있습니다. 메나테크라는 이 글리코 영양소는요, 과학계에서는 정말, 당 생물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라고 어디서 발표를 하게 되냐면, 2012년도에 발표를 한 내용이 되고요. 이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NAS는요, 1863년 설립된 미국의 과학자 20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조직위원들로 구성된 미국의 최고의 과학 검증 기관이 되게 됐습니다. 여기서 세계는 글리코 사이언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중심에 계시고요. 저는 정말 제가 이 글리코 연소를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이야, 살찌는 거야 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많은 결과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를 구조하는 물질이 되게 되고 이 면역의 핵심 물질이라는 거를 알고 계신다고 한다는 거죠. 지구가 네모네라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은 둥그레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발표했던 그 사람이 죽을 뻔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는 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진짜 거인의 어깨 위에 어떤 것을 무기로 삼아서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거를 우리 가정에 함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떤 제품을 우리 이웃과 나누고 싶은지, 어떤 걸 통해서 내 재정에 함께 이걸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또 미션과 비전을 가져갈 것인지 여러분들 삶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보는 MBA 34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